좋습니다. 현장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해보는 건가요? 창작자가 창작자에게 묻는다. 이노션 아티스트 인터뷰.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 최현준입니다. 이노션 아티스트 인터뷰는 광고 크리에이터가 다른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창작과 삶에 대해서 대화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제 창작 생활과 함께하는 바로 이 옷을 만들어주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요즘 한복을 만드는 브랜드 하플리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헤리티지를 현대에 적용하는 패션 브랜드 하플리의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때문에 입은 거기도 하지만 평소에 제가 진짜 하플리 한복을 많이 입고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한복 입는 걔 있잖아 할 때 걔로 불리고 있어요. 바로 계신 거죠? 네. 처음에 하플리 알게 된 게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 와디즈에서 트렌치 코트랑 1월 온도 셔츠 만드셨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새로운 거 내실 때마다 또 모으고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에 이르게 됐네요. 드라마나 아니 화보에도 되게 많이 모습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한복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표님은 동의하시나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지나친 겸손은 신뢰라고 들어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하는 업으로 삼고 브랜드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인간 이지연,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 이지연이 만든 브랜드 하플리에 대해서 오, 네. 하나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보는 건가요? 가보는 거죠. 하플리 한복이 드라마라든지 뭐 셀럽들의 화보 이런 데서 되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한복과의 좋았던 순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거는 경복궁에서 이제 코리아 온스테이지라고 이 케이팝 무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뉴진스 친구들이 이제 저희 옷을 입고 이렇게 공연을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하플리라는 이름이 한복을 현대에 적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브랜드를 8년 9년을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나 스스로도 이런 한복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좀 갭이어를 브랜드에서 가지면서 그런 개념들을 확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하플리 H는 한복이 아닌 더 넓은 개념의 코리안 헤리티지다. 라고 이제 되게 리브랜딩한 상황에서 뭔가 이런 국가유산의 행사에 저희가 좀 초청이 되었다는 게 되게 뭔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이렇게 온우주가 알아서 됐던 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이 되게 들었고, 국가유산이라는 그 저는 헤리티지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전통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만을 뜻하는 거지만 헤리티지나 유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축적물들을 사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거나 보여주거나 하거나 한 점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또 국가의 그런 특별한 행사에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제가 또 버니즈여가지고 버니즈여서 유니스 친구들이 저희 옷을 입고 좀 이런 게 되게 많이 뜻깊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다닐 때 네.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한복을 안 입는 분들이 오히려 이게 한복이 맞아? 맞아요. 한복이라면은 고름을 메고 두루마기에 뭐 네. 이런 거여야 되는데 너는 요거 동전깃 모티브 하나 줬다. 맞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복이라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런 시선도 되게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한복의 자리를 되게 좁게 만든다라고 느끼는데. 네, 사실 사회적인 함의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복스러운 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모두가 노출도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한복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조선시대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실 미디어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복이라는 무엇일까를 계속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징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생각인 거죠. 들어있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한복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핏되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유는 어떻게
각각 사람에 맞게 발현되냐라고 했었을 때 유연성이거든요. 끈으로 묶는다거나 뭔가 내 몸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옷을 입을 때 셔츠로도 입을 수 있고 오픈해서 걸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유연성인 거예요.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것들을 어떠한 특정 형태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복의 특징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현대 사회에서 그 유연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유연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하실 때랑 지금 시점이랑 따졌을 때 그거를 또 대표적으로 요약하신 게시물을 한번 인스타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패션위크 네, 패션위크에 갔었죠. 네. 하셨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하플리 한복을 입고 패션위크를 가셨을 때 네. 비포 애프터에 대한 그런 감상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년 네. 동안 인간 이지연의 한복에 대한 사랑은 어땠나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형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한복의 조선시대라고 하는 상박하오의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위에는 되게 타이트하고 밑에는 풍성하고 왜냐면 제가 약간 체형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예쁘게 보여주는 옷이 한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되게 13년도 이때부터 막 전통 한복을 입었었고 그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겪어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브랜드를 하다 보니 저처럼 제 브랜드나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겼는데 확증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그쵸? 왜냐 마니아틱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매니아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 베이스가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이거를 입고 뭘 할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옷은 알겠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뭘 그쵸? 누릴 것이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라이더 자켓을 입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가 그려지잖아요. 리바이스 청바지 입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좀 그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전통복식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운더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계속 낮춰야 돼. 근데 본질은 잊지 않아야 돼 거거든요. 내가 하고 디자인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책임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무 예뻐! 이렇게 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는 많이 해요. 패션 비전공자 그쵸. 시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화학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도 광고 비전공자거든요. 반복적으로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는 생각의 출발이 좀 다르다. 혹은 아이디어를 내는 문법이 다르다.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좋은 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모먼트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되게 감사한 이유가 내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모르나 보다 했어요. 남들은 다 아나 보다. 그래서 나는 더 채워야 되나 보다. 모른다가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됐던 거네요. 그게 되게 큰 동력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에 대해서. 여쭤볼 게 여러 가지인데 네. 드라마라든지 셀럽이라든지 김연아님 화보에도 들어갔었고 수지님 화보에도 들어갔었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놀맨모원이 한창 MSG 워너비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유야호가 입었던 옷이고 맞아요. 이런 한복 스타일링들을 보면 하플리의 어떤 디자인 철학? 기준?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중점에 두고 이거는 포기하지 말자 라는 게 있을까요? 내러티브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뭔가 이 옷에 담긴 서사가 저희는 좀 있거든요. 항상 디자인을 할 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Z만 보여줘도 그 앞에 A부터 Z까지의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결과물만 보여도 설득이 된다. 옷을 디자인할 때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스토리텔링을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옷에는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이러한 디테일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저희만의 그 스토리나 설득 구조를 되게 만들어놔요. 이 사람들 이런 생각에서 이 옷을 했구나. 이 옷은 그래서 여기밖에 없지. 이 옷은 가치가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명분이 있냐는 얘기 맨날 하거든요, 디자인할 때. 이거 왜 해? 명분 있어? 명분이 있어. 그 약간 이걸 왜 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게 옷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저의 기준, 디자인 기준은 명분이 있는가, 설득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복 자료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은 한복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헤리티지로의 확장처럼 좀
영감을 얻으시는 분야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어떤 방향으로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한복 잘 입고 이게 너무 예뻐. 아, 이걸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좀 어떤 특정 시점이나 결과물을 보고 했더라면 지금은 그 외적의 현대 뭔가 환경적인 것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무엇가 있으며 이러한 좀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좀 연결해가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러티브네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한복을 보면서 디자인해요라고 했다면 지금은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브랜드고 그래야만 디자인이 잘할 수 있구나 알게 되다 보니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봐가면서 이거를 좀 조합해 나가면서 설득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인터뷰에서 한복 코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일까요? 저는 현대 패션은 하나의 트렌드가 있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땡땡 코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논코어 룩부터 시작된 얘기죠. 발레 코어, 블록 코어, 맞아요. 코어가 많잖아요. 근데 폴리는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되게 내러티브가 있는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룩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한복이라는 문화라는 것에 베이스를 둔 옷이기 때문에 한복 코어가 맞다 라고 저희가 약간 정한 거죠. 정의한 거죠. 저희끼리.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한복에 중심을 두고 만드는 패션이기 때문에 한복 코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명칭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플리의 옷이 어떤 옷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매년 받는데 최근에서야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하플리의 옷이 어떻게 불리는 게 하플리스럽다라고 불리는 게 가장 영광인 것 같아요. 하플리스럽다. 네, 그냥 하플리 옷이네. 브랜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은 하플리스럽다죠. 어떤 것스럽다가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하플리스럽다. 하플리는 하플리다. 네. 이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기 있게 브랜드해서 펼쳐나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부러우면서도 어떤 이런 문화의 한 축으로 계속 이런 걸 확장해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배워야 되는 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광이네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뭔가 저의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브랜드에 대한 애정과 또 이런 한국 헤리티지의 미래를 생각하는 30대 디자이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뭔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이지연 대표님과 이노션 아티스트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인물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